그래요. 자, 잘 들리시죠, 여러분들? 예, 그래 반갑습니다. 어서 들으시고요. 오늘 하루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지수도 그렇고 또 코스닥 지수, 즉 코스닥 종목들이 좀 많이 빠져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개인들이 주도하는 장세의 후유증입니다.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장세의 후유증이고요. 그러나 주식은 개인들을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개인들을 따라서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이제 진정하셔야 돼요. 진정하시고 제가 지금부터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제도 제가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드렸고 오늘도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드리는데 이 조정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서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라는 관점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범주에서 제가 오늘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차피 제가 이 장은 단기적으로 올랐고 오른 상태에서 한 1, 2주 정도 소폭 내지 눌림 내지 기간 조정 정도가 좀 더 진행이 되고 나서 반격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1, 2주 정도의 눌림 조정과 기간 조정은 주도주들에 대한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죠?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시장에 대해서 처음부터 제로에서 다시 시장을 제가 분석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한 대표는 주식 매매를 뭐 단타 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랬고, 주도주를 중심으로 주도주 ETF, 그 다음에 성장주,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뭐 한다 그랬죠? 중장기 대시세를 노리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대시세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20% 30% 먹는 그런 시세가 아니고 100% 200% 300% 대시세를 먹는 그런 시세를 얘기합니다. 뭐 저는 1000% 500%까지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까지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적어도 100%에서 2, 300%까지 그 정도까지의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게 지금 제가 하는 중장기 매매고, 중장기 매매의 기본은 뭐냐? 여러분들이 중장기 매매하면 무조건 주식을 가지고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들 중장기 매매가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 같은 장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중장기 종목은 어떻게 되냐면 단기적으로 오른 상태에서 쉬어가고 눌림목 나고 기간 조정이 나오는 이런 구간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계좌가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눌림이 나고 나서 올라가면 다행인데 눌림이 나고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시장의 방향성을 뭘로 보는 거예요? 시장의 단기 상승 후 횡보세를 보이는 장세가 다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르잖아요. 뭘 보고 가는 겁니까? 그게 바로 시황 분석이죠. 한 대표가 맨날 그냥 쓸데없이 시간 많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해 드리는 게 아니고, 또 TV방송 매일경제TV 2시 40분에 한 교수 한 큐에서 제가 매일 나가가지고 시간 남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TV방송에서 시황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황은 하루하루에 대해서는 분석은 할 수 있는데 하루하루는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시황은 뭐냐? 큰 흐름이에요. 가다가 쉬고 다시 가는, 내지는 가다가 쉬었다가 무너지는 이런 큰 흐름을 예측을 드리는 게 바로 시황 분석입니다. 그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시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제 얘기들 절대 놓치지 말고 잘 메모하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라고요. 왜 오늘 같은 날 많이 오셔야 되는데 아직 안 오셨네요? 지금 시간이 4시가 다 됐으면 더 많이 오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다니까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하다가 장이 빠지고 힘들면 시황 반성을 안 들어요. 주가가 올라가다가 장이 빠지면 더 시황 분석 듣고 더 공부해가지고 더 대응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수익이 안 났다고
조금 먹은 거 뱉어냈다고, 좀 마이너스 났다고, 응? 안 들어요. 우울하면 돈 안 벌어요? 에? 우울하면 돈 안 벌입니까? 우울할수록 더 공부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벌기가 그렇게 쉬워요, 여러분들? 그게 마인드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더 공부해야죠. 이런 장이 위기인지 기회인지를 알아야 되고, 여기서 던져야 되는 것인지 들고 가야 되는 것인지 오히려 저가 매수해야 되는 것인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장에서 공부를 해야 될 그런 마인드도 없이 주식시장에 뛰어들어가지고 무슨 돈을 벌겠다고. 주식을 하려면 심지가 있어야 됩니다. 굳건한 마음과 그리고 무언가 알면서 해가지고 돈 벌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주식으로 쉽게 돈을 벌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주식으로 돈 쉽게 벌 생각 하실 분들은 주식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반드시 깡통 납니다. 농담 아니에요. 29년 동안 확인한 겁니다. 주식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당해봤잖아, 여러분들. 이런 날 더 열심히 와가지고 한 대표 와서 욕해도 좋아요. 욕하면서 공부하셔서 돈 버세요. 맨날 주시장에서 그냥 깨지지만 말고. 우리 개인 투자분들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주식으로. 주식으로 재테크는요. 부동산보다 주식이 훨씬 더 쉽고요. 더 확실해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응?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오신 분들은 잘 오신 거고요. 늦게 오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간 허투루 쓰지 않고 집중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예. 자, 지금 이제 시작할 거니까 욕하지 마시고요. 지금 하지 마시고요. 자, 타임이 지났어요. 자, 제가 어제부터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펀더멘탈 분석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시세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시세의 원리. 시세의 원리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시세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이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떨어지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시세가 올라가는 원리는 뭐냐? 주가가 올라가는 원리는 뭐냐?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집니다. 원래는요. 이거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온라인 강연에서 그 얘기 한번 해드렸을 겁니다. 배당이에요. 배당.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주면 그 회사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죠. 그러면서 시세가 올라갑니다. 결국에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고 배당을 많이 해줄 수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요. 왜? 배당을 받기 위해서 그 회사에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돼요? 경기가 좋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경기가 좋아져야 됩니다. 경기가 좋아져야 돼요. 그죠? 또 악재가 사라져야 됩니다. 악재가 없이 호재가 증가를 해야 돼요. 결국에 실적이 좋아지고 배당을 받기 위해서 기관과 외국인들은 수급이 기관과 외국인들은 매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거는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중기적인 흐름이에요. 중기적인 흐름. 하루하루는 아무리 기업 A라는 종목의 기업 가치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은 A라는 종목의 기업 가치가 좋다고 하더라도 기관 외국인들이 계속 물량을 털거나 세력들이 물량을 털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 못 가요. 응? 그죠? 그리고 또 올라가다가도 수급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기업 가치가 좋아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기관 외국인들이 팔면은 주가는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A라는 회사의 기업 가치가 워낙에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들이 털어가지고 일시적으로 밀리더라도 워낙에 좋은 종목이라는 걸 다른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주가가 좀 밀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세력들이 매수세가 들어와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치고 올라가죠, 여러분들.
결국에 아무리 좋은 주식도 쉬지 않고 올라가는 주식은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좋은 주식도 쉬고 올라가는 주식은 없다.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오늘처럼 시장이 안 좋아지면 종목도 한번 밀리는 거예요. 그죠? 밀렸다가 시장의 기조는 좋기 때문에 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반발 매수가 들어옵니다. 또 좋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지금까지 올라올 때 그냥 올라왔습니까, 여러분들? 겪죠? 중간에 잔파는 겪습니다. 중간에 잔파는 다 겪어요, 여러분들. 그죠? 코로나19라는 돌발 악재가 나오면서 증시가 폭락을 했고, 폭락하는 와중에 힘겨운 과정들을 다 거치고 나서 여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주가라는 거는 아무리 좋고 성장 가치가 더라도 단기적으로 올랐으면 조정을 받고, 그리고 그 조정받고 다시 가고, 그런 식으로 가면서 강세장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조정 장세를 보고 우리가 보면서 이 조정 장세를 보면서 이게 진짜 끝나는 조정인지, 진짜 곧버스를 매수해 가지고 주가 폭락에 대비를 해야 되는 장인지, 아니면 조정 장세가 오히려 주도주에 대한 저가 매수 기회인지, 이제 그거를 분석하면 되겠죠. 이런 패턴이 될 것인지, 아니면 갖다 폭락이 나온 패턴인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증시가 살아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지금부터 분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도 제가 시장을 분석을 드리면,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외국인들 선물 수급 동향들을 보고 봤는데, 여러분들 오늘 선물 시장 보시면 잘 보세요. 이걸 좀 줄여볼게요. 오늘 8시 오늘 아침부터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선물을 해가지고 아침에 살짝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매수가 들어가 선물이 잠깐 올라갔죠, 여러분들. 여기 외국인들이 여기 선물 매수 잠깐 매수한 거예요, 여기. 그죠? 속임수가 나온 겁니다, 속임수가. 그런데 미국 증시는 약밥 정도 밀렸었고요. 중국 증시, 일본 증시도 많이 안 밀렸고, 지금 코로나19도 어제보다 확진자 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아침 초장에는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근데 외국인들이 이 시간부터 계속해서 선물을 파는데 한꺼번에 안 팔아요. 야금야금 팝니다. 조금씩 팔죠. 야금야금 파니까 이게 떨어지는 건지 안 떨어지는 게 모를 정도로 은근하게 떨어집니다. 이런 시세가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한 번에 훅 팔면 이거 외국인들이 좀 이상한데? 경계를 하는데 파는 건지 안 파는 건지 모를 정도로 야금야금 팝니다. 계속, 그죠? 또 올라가는 가 싶더니 또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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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이죠, 여러분들. 그러다가 오후 2시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선물 매도세가 진정이 됩니다. 오늘 증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증시가 단기적으로 올라서 조정에 들어갔고, 그에 따른 조정치고는 너무 심한 거예요. 원래는 안 빠져도 되는데 왜 그래요? 외국인 투자가들의 선물 매도가 계속 나오면서 투매를 유발시킨 겁니다. 개인 투자가들의 투매를 유발시킨 거죠.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도 같이 현물을 판 것도 부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자체는 선물을 중심으로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선물에 대한 매도가 나오면서 여기까지 밀렸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반전이 나옵니다. 외국인들이 장중에 11,000계약 이상까지 매도가 났었어요. 여기가. 외국인들이 여기가 선물이 11,400개까지 11,400개까지. 그죠? 외국인들이 선물을 11,000개까지 매도하면서 계속 시장을 하락을 이끌었는데, 막판에 어디까지 왔습니까? 외국인들 2,000계약, 2,600계약까지 매도가 줄었습니다. 동시효과 때 싹 다시 담았어요, 여러분들. 요거 확인됐습니까? 자, 요거 확인되신 분들 1번. 자, 요거 확인되신 분들 1번.
확인되셨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장은 이렇게까지 빠질 만한 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안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 오른 상태에서 약간 불안한 상태에서 그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아직 유지가 되고 있고 그죠? 이런 상태에서 약간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 심리를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하면서 흔든 겁니다. 일명 흔들기라고 하죠. 흔들기. 좋은 주식을 개인들이 워낙에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 코스닥 종목들이 워낙에 많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기관 외국인들이 걔네 주식들을 별로 못 잡고 있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흔들어댄 거예요. 개인들의 투매를 유발시킨 겁니다. 두 가지예요. 개인들의 투매를 유발시키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개인들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개인들이 주식을 왕창 들고 있잖아요. 거기다 신용융자 잔고 지금 사상 최고가입니다. 그죠? 아주 신용융자가 하늘 끝을 모를 정도로 계속 늘어납니다. 개인들의 신용이 엄청나게 많은 상태예요. 개인들의 신용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개인들의 신용 물량이 나와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에 제동이 걸려요. 제동이 걸립니다. 그래서 개인들 지수를 흔들어대면서 개인들의 신용 물량들을 일부 털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흔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기관 외국인들, 특히나 외국인 투자가들은 그동안 주식을 엄청나게 팔기만 했었거든요. 응? 팔기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펀더멘탈이 좀 개선되고 백신 개발이 만들어지고 백신 개발이 임박했고 그러면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들 주식을 거의 잡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주식을 사야 되는데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흔들어야 되죠. 흔들고 밀려야 되죠. 밀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걔네들이 좋아하는 주식을 하나씩 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흔드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방금 말씀했던 거 이해되시면 3번. 그죠? 이해되시죠? 바로 이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시장을 쥐락펴락한 이유는 악재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더라도 지금 시장이 이렇게 더 밀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응. 밀릴 이유 별로 없어요. 밀릴 이유 별로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미국 증시 어제 밀렸습니까? 어제 미국 주식 밀렸어요? 약보합이에요, 여러분들. 약보합. 응? 나스닥 선물도 밀리지도 않고 중국 증시 약보합 정도, 일본 지수도 약보합 정도. 어? 그잖아요. 코로나19는 어제보다 확진자 수가 줄었어요. 물론 내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몇 명이 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미국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도 미국 주식은 안 빠져요. 왜 그래요? 백신 기대감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지금 백신 안 만듭니까? 백신 만들어요, 여러분들. 네? 거기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방역을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한 나라입니다. 이미 방역 시스템이 다 있는 나라예요. 코로나19가 터졌을 때도 대한민국은 셧다운 하지 않았습니다. 기업들이 문을 닫고 통행 제한하고 그런 걸 안 했단 말이에요. 적어도 기업들은 문 안 닫습니다. 지금 사람들 10명 모이는 것만 못하게 하고 있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그런 유흥주점이라든가 당구장이라든가 PC방이라든가 이런 데만 사람들이 못 가게 하고 있을 뿐 한국 경제 자체를 셧다운하는 상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주가가 왜 밀려요? 그거예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 털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요. 거기다가 연휴 딱 끝나는 시점에서 코로나19가 갑자기 텅 터지니까 놀란 겁니다. 그리고 한 번 지수가 또 빠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도 하면서 그냥 같이 던져버리는.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지수는 안 밀리려고 그랬어요. 안 밀리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나면서 계속 밀면서 개인들 물량을 털어낸 겁니다. 흔들어 댄 거예요. 다 흔들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판 동시효과 때 외국인들 다시 다 들어오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외국인들은 한국 증시를 빠져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애들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죠? 우리 개인들을 흔들어 댄 겁니다. 워낙에 개인들을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죠? 결국엔 일부러 흔들어 댄 것이고 오늘 막판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다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막판에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 자체를 외국인들은 나쁘게 보지 않고 있다는 거 그걸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도 보세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코스닥에서도 계속해서 하루 종일 물량을 털어내는 듯 한 양상을 보이다가 막판에 어떻게 됐습니까? 매도 규모 줄어들었죠, 여러분들. 외국인들은 지금 한국 증시를 떠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가 연출되고 있죠. 달러화 가치는요. 오늘 좀 올랐네요. 달러화 가치는 지금 현재 트럼프가 미국에 대한 이미지를 다 깨먹었고 그리고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달러 가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낮아지고 있어요. 그럼 그 자금들이 미국으로 들어갔던 자금들이 다른 나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이 분명히 만들어진 겁니다. 다만 한국 증시가 개인들에 의해서 증시가 너무나 많이 올랐고 신용융자 물량이 좀 많다 보니까 한 번 정도는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좀 부각이 된 것뿐이에요. 그거를 바로 외국인들이 흔들면서 나타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악재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걱정되는 악재 있나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뭐 더 이상 뭐 지난번처럼 뭐 대규모 뭐 관세 부과하고 합니까?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만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지들 코가 석자기 때문에 서로 으르렁거리고 무역 전쟁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일단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코로나19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분명히 백신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고 백신 기대감들 때문에 증시가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들. 응? 그리고 미국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4만 명, 5만 명씩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뭐 200명 초반인데 물론 적은 건 아니에요. 물론 인구 차이도 있습니다만 미국 인구 3억이에요. 우리나라 5천만이고요. 6배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여러분들. 그런데 4만 명, 5만 명입니다. 우리는 뭐 200명이에요,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에 의해서 하락했다라는 거는 그냥 핑계에 불과다. 그걸 핑계로 외국인들이 흔들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낸 겁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래요. 지수는 별로 조정 안 받았어요. 문제가 뭐냐, 종목들이 좀 조정을 많이 받았죠. 종목들이. 그죠? 2차전지부터 해가지고 5G도 마찬가지였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오늘 종목이 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닥은 그래요. 항상 제가 얘기합니다만 코스닥 종목군들은 코스피하고 변동폭이 크다 그랬죠. 코스피가 이렇게 완만하게 오르고 완만하게 떨어지고 완만하게 올라갈 때 코스닥은 어떻게 됩니까? 코스닥은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급격하게 올라가는 게 코스닥이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조만간에 시장이 안정이 되게 되면 코스닥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코스닥이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럼 결론 나왔죠? 기술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한국 증시는 단기적으로 그동안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쉬어가야 되는 위치에서도 쉬지 않고 너무나도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조정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코스피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코스피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주봉상 5주 이평선 중심의 상승 기조가 살아있고요. 직전 고점 돌파에 따른 눌림이 나옵니다. 전형적인 조정이에요. 보통 주가는 강력한 저항선을 한번 뚫게 되면 그 저항선을 뚫고서 쉬었다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이번에 시장 기조가 워낙에 강해서 쉬지 않고 가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한 건 있습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직전 고점 돌파에 따른 조정이 나타나고 보통요 강력한 저항선을 돌파하고 나면 그 저항선이 나중에 지지선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시장이 더 많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중간 바닥을 다져가는 과정 보이고 나서 재반등이 났을 가능성이 높죠. 월봉으로 보시더라도 코스피 지수 보세요. 이미
13년 내 최고가 박스를 돌파한 겁니다. 그리고 급등이 나왔죠. 단기적으로 너무나 많이 올랐고 직전 고점 근접에 따른 자연스러운 매물 출회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이건 자연스러운 조정입니다. 그러면 1900에서 2000선 그리고 직전 고점 매물들을 여기서 소화를 해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갔다가 매물들을 소화해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앞에서도 대세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매물들을 많이 소화해냈었거든요. 이번에 매물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매물 많지 않고요. 역시 쉬어가는 과정 나오고 나서 다시 반격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어찌 보면 단기 상승에 따른 너무나 자연스러운 조정이고 조정이 나올 만한 위치에서 자연스럽게 조정이 나온 것으로 보시면 돼요. 바로 그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흐름은 분명히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이 나올 만한 위치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온 것이고 요 구간에서 이제 중간 바닥을 다져가는 혼주 장세 나오면서 기간 조정과 함께 중기 재반등 가능성이 높겠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 구간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이 나올 때 짧게는 1주에서 뭐 길게는 한 2주 정도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 정도가 되면 시장이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가 결정이 될 겁니다. 내일은 뭐 금요일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다음 주 정도가 되면 시장이 충분히 안정이 되면서 반등 여부가 결정이 될 거예요. 반등이 다음 주에 나타날 것인지 다다음 주에 선중에 나올 것인지 그게 결정이 될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제 판단은 그래요. 이 조정받고 1주가 됐건 2주가 됐건 3주가 됐건 결국에 이 장은 기간 조정 중간 바닥을 다지고 재반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왜? 계속 강조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증권시장은요, 증시가 올라가는 원인에 대해서 그동안 뭐 계속 설명드려왔습니다. 증시가 올라가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죠.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들? 코로나19가 등장했고 코로나19를 잡기 위한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백신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백신 치료제도 개발됐고 백신도 이어졌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래서 코로나 백신 개발이 일단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글로벌 증시는 코로나19에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 거죠. 그죠? 타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증시가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V자 반등이 나온 건 뭡니까? 바로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백신이 임박했습니다. 지금 호주에서는 백신 접종하기 시작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나라도 접종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올해 하반기에 애지간한 나라들은 뭐 선진국들은 애지간한 나라는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백신도 뭐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듯이 백신도 연구 개발을 통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돼요. 되기 때문에 백신으로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최소한 백신이 만들어지게 되면 글로벌 경제가 최소한 초토화되는 것을 분명히 막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백신과 더불어서 분명히 경제 활동은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들. 백신 개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증시 살아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신경 쓸 만한 것은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건 그냥 지나가는 변수 정도다. 그죠? 증시가 올라가서 나타나는 그런 변수다라는 거 보시기 바라고. 두 번째,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다 교재 보여드렸죠. 잠시만요. 자, PPT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제일 중요한 게 요겁니다. 요거예요. 증시가 강세를 기록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기업들의 실적,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대표 상향 조정. 우리나라가 지금 7월달 그 글로벌 국가들 홍수는 지금 중국하고 한국하고가 좀 이번에 좀 피해를 보긴 했는데
GDP 성장률에 그렇게 큰 영향을 저는 주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7월 달하고 8월 달에 지금 이제 홍수하고 물난리하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겹치다 보니까 약간 3분기 GDP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 훼손될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코로나19 이후에 코로나19의 영향을 우리나라만큼 적게 받은 나라들은 중국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나라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충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지표가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얘기고, 오히려 3분기 이후에 경제지표가 본격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왜 그래요? 백신 개발과 백신 접종이 글로벌 국가를 중심으로 시작이 되게 되면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들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져가지고 증시가 올라갔었죠. 그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져가지고 올라갔던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에요? 배터리 관련주들, 바이오 제약주들, 그리고 플랫폼 관련주들, 얘네들이란 말이에요. 얘네들은 미래 성장 산업이 다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배터리, 플랫폼 다 이런 종목들은 미래 성장성 살아있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5G, 2차전지 당연하잖아요, 여러분들. 전기차, 그죠? 현대차, 기아차 이런 것들이 다 미래 성장 산업이 다 살아있는 겁니다. 미래 성장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성장성과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분명히 남아있는 거예요. 기업들의 실적은 꾸준하게 새로운 성장주를 중심으로 꾸준하게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요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요 그림 중에 하나 중에 요거 보세요. 코로나19 이후에 외국인들의 의존도가 뚝 떨어진 코스피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상관관계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요때 16년에 0.8, 2017년에 0.7, 2018년에 0.8 정도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마이너스예요. 외국인들의 허수아비라는 얘기, 허수아비. 그랬던 외국인들이 이제 가만히 있겠습니까? 영향력을 이제 발휘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들의 힘으로만 증시는 계속 못 가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증시가 폭락했다가 개인 투자가들의 그냥 자금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만, 아시죠, 여러분들? 지금 신용융자 잔고가 최고가고 은행하고 증권단들이 신용을 더 이상 주기 힘들 정도로 돈이 많이 풀렸습니다. 개인 투자가들 돈 엄청나게 많이 가져갔어요, 여러분들. 개인들의 힘으로만 증시가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장세가 된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거는 이제 겉으로 신용융자 잔고라든가 이런 것만 볼 때 그런 것이고요. 고객예탁금은 어디 뭐냐? 고객예탁금은 뭡니까? 고객예탁금은 한도 끝도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게 고객예탁금이에요. 뭐예요? 시중에 부동자금 있잖아요. 부동자금. 어디 갔습니까? 시중에 부동자금. 이거예요, 여러분들. 외국인 투자가들이 앞에서 시장을 땡겨 놓으면 개인 투자가들, 신용융자는 아니더라도 부동자금들, 증권시장으로 아직 들어오지 못했던 이 부동자금, 무려 어마어마한 규모의 3,000조라는 이 엄청난 자금들이 들어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인들에 의해서 장이 가는 장이 아니에요. 개인들은 시가총액을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나게 높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개인들은 다 개인 아니에요. 따로따로 매매하잖아요. 사모펀드로 들어가거나 내지는 주식형 수익증권으로 개인들의 자금이 들어가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힘을 쓰면서 장세를 주도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개인들이 다 하잖아요. 개인들이 직접 하잖아요. 증시가 좀 올라가잖아요. 개인들이 이제 펀드로 자금이 들어갈 겁니다. 주식형 수익증권. 그럼 나중에 투신권들을 중심으로 장세가 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그걸 어디서 보냐면 자, 여기죠. 주식형 수익증권. 네? 개인들이 안 해요. 주식을 지금 펀드에다 안 맡깁니다. 네? 안 맡겨요.
근데 요번에 이제 장 한번 꺾이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 진짜 직접 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제 느끼겠죠?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주식형 수익증권으로 이제 자금이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투신권들을 중심으로 자금 유입이 시작이 됩니다.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장세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개인들이 주도하는 장세는 절대 기대하시면 안 돼요. 외국인과 기관들의 주도하에 장세가 나옵니다.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살아나야 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서 주식을 할 때 그냥 주가 빠졌으니까 막 들어가야지, 맨날 깨집니다. 보세요. 제가 오늘 외국인들 수급 동향 엄청나게 분석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응? 하루 종일 선물을 가지고 팔고 시장을 내뺐다가 막판에 선물 완전히 다 되감게 한 거 보세요, 여러분들. 2,000계약밖에 안 팔았어요, 여러분들. 응? 외국인들은 빠져나가고자 하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제 시장은 외국인들의 손으로 이제 서서히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일 이후에도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데,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외국인들의 수급도 결국엔 뭐라 그랬습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주가를 밀어붙이고 땡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수급은 뭐예요? 결국에 펀더멘탈이 좋은 종목과 실적이 좋은 종목 가지고 결국에 그 종목을 계속해서 매수하면서 땡기게 돼 있습니다. 한국 증시는 말씀드렸죠. 한국 증시가 이렇게까지 폭락할 만한 이유가 별로 없다라고 계속 얘기했었죠. 너무 과도하게 하락한 겁니다. 어제도 국내 증시가 너무 과도하게 하락했기 때문에 저렇게 갭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여러분들 코스닥 어제 올라갔었잖아요. 여러분들 어제 올랐었잖아요. 응? 갭으로 올라갔었잖아요. 코스닥이. 왜 갭으로 올랐습니까? 말 그대로 시장이 보세요. 여기 선물 시장 보시면 여기 보세요. 어제도 그저께도 외국인들이 갑자기 선물을 이렇게 막판에 빨아가지고 밀렸죠. 너무 과도하게 밀린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아침에 이렇게 갭으로 갭상승한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갭상승해가지고 어제 종가 안 깼어요, 여러분들. 어제 종가 안 깼습니다. 이 정도 선에 끝났죠, 이 정도. 그죠? 그만큼 지금 한국 증시 코스닥 시장이 또 코스피 시장이 고평가됐다, 폭락에 대한 우려감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흐름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흐름이 나온 거는 뭐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들의 의도된 매도에 의한 하락이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한국 증시를 떠날 생각이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들어와요. 내일 당장? 아니에요. 내일 당장보다는 내일 당장도 될 수 있고요. 당분간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은 특히나 외국인들은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이제 매도세가 서서히 진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이 구간에서 중간 바닥을 다져갈 거로 보고 있고,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어제도 1주에서 2주 정도 눌림과 기간 조정을 보이고 나서 다시 재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듯이 내일 이후부터 시장은 점진적으로 안정권에 접어들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아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코로나19 재확산 분위기가 조금 진정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고요.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도 미국의 경기 부양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야 간의 합의점을 찾고 조금씩 반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소한 미국 증시가 빠지지 않는 선이면 국내 증시는 개별적인 반등도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서워할 만한 장세가 아니고 아직은 희망이 살아있는 장세다. 가능성, 조정이 본격적인 하락 조정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눌림목 조정이다 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 방금 내용 이해되셨으면 5번 한번 쳐보세요. 5번. 이해되시겠죠? 어제도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조정이 조금은 더 나올 가능성은 있었는데 오늘 요렇게 조정의 폭이 클 거라고 예측하기 좀 못했어요. 어쨌든 간에 좀 더 조정은 나올 거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한 1, 2주 정도 눌림과 기간 조정 후에 재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아셨죠? 단순하게 그냥 주가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갈 겁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주가가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떨어질 땐 떨어지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시장이 조만간에 하락세가 멈추고 서서히 중간 바닥을 다지고 재반등에 나설 겁니다. 라고 하는 이유까지 제가 설명을 다 드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일부터는 여러분들이 무서워서 도망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러세요, 담배님. 무서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지수는 별로 안 밀렸어요. 3.3% 코스닥은 3.3%밖에 안 밀렸는데 여러분들 종목들 보세요. 지수는 3.3%밖에 안 밀렸는데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 뭐 4%에서 한 10%까지 밀렸습니다. 그죠? 6%, 7% 거의 뭐 이렇게 밀렸어요. 그죠? 또 뭡니까? 5G 관련주들 보세요. 5G 관련주들도 3%에서 7%, 8%이 정도까지 다 밀렸습니다. 오른 종목이건 안 오른 종목 다 밀렸어요. 다. 그죠? 거기다 카메라 모델, 스마트폰 관련주들도 6%, 7%까지 밀렸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3%밖에 안 밀렸는데 다른 종목들은 저렇게 많이 밀린 거예요. 응? 이게 왜 그래요? 개인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다 던졌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겁니다. 무서우니까. 실질적으로 얘네들은 실적도 좋고 성장 가치도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올랐다는 이유 때문에 개인들이 좀 많이 털어내면서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코스닥은 바이오 제약주는 뭡니까? 코로나19가 재창궐하니까 진단키트 관련주 좀 올라가고 얘네들 좀 올라갔죠. 올라갔다 그래도 뭐 지금 바이오 제약주 뭐 대박 납니까? 그죠? 응? 예, 담배님 고생하시고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응? 바로. 응? 바로 이겁니다. 시장보다도 종목군들이 하락폭이 커요. 코스닥은 제가 항상 설명드렸죠. 코스피는 종목들은 별로 안 밀렸습니다. 대형주들 뭐 3% 하긴 뭐 대형주들도 많이 밀렸네요. 대형주가 3%, 4%, 5% 밀렸으면 엄청나게 많이 밀린 겁니다. 그런데 코스피 지수 자체는 그렇게 뭐 코스피도 3.4, 3.6% 예, 많이 밀렸네요. 그죠? 그죠? 이미 올랐던 코스닥 종목들이나 못 올랐던 대형주나 다 똑같이 밀린 겁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고르게 주식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다 기관 외국인들까지도 오늘 현물 다 팔았죠. 그래서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개인 투자가들이 시장 분위기 타가지고 그냥 막 던진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제가 회원님들한테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차라리 잘 됐습니다. 예. 안 그래도 시장이 좀 단기적으로 올랐고 오른 상태에서 개인 투자가들이 선물 그 신용 매수가 너무나 많아서 한 번 정도는 물량을 좀 털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물량들이 지금 한꺼번에 다 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다 털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시장이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때는 탄력이 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종목군들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여러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보세요.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실적 성장 가치가 살아있는 섹터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까뿐만 아니라 매번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미래 성장성과 실적 전망치가 살아있는 섹터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에 여기 여러분들 여기 미래 가치가 있는 미래 실적과 성장 가치가 살아있는 섹터는 여기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5G, 2차전지, 반도체 모두 다 살아있습니다. 폴더폰 올려야지 그나마 얘네들도 하반기에 살아있고요. 얘네 말고 여러분들 철강 업황이 좋아지냐고요, 여러분들. 아니 업황이 좋아져야 얘네들도 실적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안 좋잖아요, 여러분들. 업황이 왜 좋아집니까? 제조업 경기가 좋아져요? 좋아질 리가 없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중후장대 기업은요
이 우리나라의 중소장대 기업은 왜 힘드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고 있잖아요. 중국 여러분들 중국 로컬 기업들이 중국이 과거 우리나라가 일본을 보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좀 강하게 이루어졌듯이 지금 중국이 그 꼴을 지금 우리나라를 보고 그렇게 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경쟁력이 안 돼요. 가격 경쟁력이. 경기가 살아나도 얘네들은 잠깐밖에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국도 여기에 투자를 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미래산업, 반도체, 5G, 전기차 이쪽으로 투자하고 있잖아요. 미래산업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미래 패권이 달린 겁니다. 그 패권 전쟁의 중심에 있는 섹터가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3대 축이라고 그래서 3대 축. 앞으로 증시를 주도할 수 있는 3대 축이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장은 어떻게 해요? 단기 상승에 따른 눌림이 나오고 있고 눌림은 조만간에 진정이 될 거로 보고 있고요. 약간의 기간 주축이 나오고서 조만간에 반등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 눌림 조정을 이용해서 뭘 잡아야 돼요? 주도주 잡아요. 주도주. 응? 주도주. 여러분들이 이런 장에서 뭐 바이오 제약주 일부 한두 종목 매매 잘해가지고 잠깐 수익 나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걸 단타 쳐가지고 여러분들 단타 친다고 여러분들 부자 안 됩니다. 응? 주식시장이 좋아도 여러분들이 돈을 못 버는데 이런 장에서 한두 종목 잠깐 단타 쳐고 수익 난다고 부자 될 것 같습니까? 절대 뭐 부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부자가 되려면 시장이 살아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동안 시장이 좋을 때도 코스닥 지수가 또 코스피 지수가 저점 대비 1000포인트가 올라가고 코스닥 지수가 100% 이상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 장 좋을 때 수익 많이 내셨습니까? 여러분들 돈 못 벌었어요. 장이 좋을 때도 여러분들은 돈 못 벌었습니다. 이런 장에서 단타 하나 쳐가지고 수익 났다고요?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 그래서 계좌 뻔합니다. 시장이 살아나도 여러분들은 수익이 안 나는데 이런 장에서 무슨 수익을 날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잠깐 단타 쳐 수익 난다고 절대 좋아하지 마세요. 시장이 살아나도 여러분들은 돈을 못 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장 어떻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폭락장세 나올 때 한 교수 한 큐를 통해서 제가 V자 반등 매일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위기 아니고 기회입니다. 종목을 맨날 뿌렸습니다. 안 사죠? 언제 움직입니까? 이제 요때부터 이제 움직입니다. 슬슬. 엄청난 기간 동안 시장에서 이렇게 좋은 장세가 종목들이 100%씩 올라가는 이런 장세에서 확인하고 늦게 들어간 겁니다. 이번에 올랐죠? 또 못 삽니다. 무서워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나 떨어지면 들어갈래. 떨어지는 반락 조정은 없을 것처럼 올라갔는데 결국엔 떨어지는 반락 조정이 이제서야 나왔습니다.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반락 조정,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반락 조정 나왔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기회 잡아가야죠.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가서 못 잡고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까 봐 못 잡고 어떻게 됩니까? 주식하지 말아야죠. 백발백중 깡통됩니다. 시간만 좀 차이 날 뿐 결국에 그런 분들은 계좌가 안 불어나고 결국에 마이너스가 돼요. 하지 마세요. 진짜로. 저는 진짜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뭐 증권시장에서 뭐 주린이 야구고 있는데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초보분들한테 주린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혼자 뭐 카카오톡 유튜브를 보시고 매매를 하시더라도 스스로 판단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은 주식하지 마세요. 진짜로. 왜 그래요? 이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시장이 좋아서 어느 정도 명맥은 유지가 됩니다. 뭐 깡통 되지 않고 조금씩 매매해서 조금 수익 날 수도 있고요. 또 마이너스도 날 수 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엔 깨져요. 결국에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무조건 던져버리고 막 올라갈 때는 뭐 무조건 추격 매수합니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주식이 위험한 건 뭐냐면 원금이 깨져요. 여러분들의 피 같은 자산이 깨집니다.
그죠? 여러분들 피해 같은 자산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대응이 안 될 것 같으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죠. 그래도 나는 이런 전문가라든가 이런 TV방송 보면서 좀 컨트롤 할 수 있다. 한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락은, 오늘 이 하락은 이건 너무 과도한 하락입니다. 심한 하락이에요. 그리고 이 장은 무너지는 장은 아닙니다. 가서 약간의 쉬어가는 과정이 나오는 것이고요. 쉬어가는 과정이 나와서 다시 움직일 겁니다. 시장 보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과거에도 시장이 절대 쉬지 않고 올라가는 장은 거의 없어요. 항상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고 그러면서 갑니다. 한국 증시가 대세 상승이 나온 게 지난 2003년에서 2007년이거든요, 여러분들. 응? 이때도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면 단기적으로 올랐죠? 5개월 하락주 나왔어요. 5개월. 바닥에서 이만큼 오르고 무려 5개월 밀렸어요, 여러분들. 개인들은 다 죽습니다. 저 정도 떨어지면. 오르고 나서 2개월 떨어졌어요. 2달입니다. 2달. 이거 월봉이거든요. 2달. 얘는 5달 떨어진 거고요. 5달 동안 조정을 받은 거고, 얘는 2달 조정 받은 거예요. 2달. 그리고 얘는 기간 조정이 1년 걸렸습니다. 1년. 1년 걸리면서 시장의 대세 상승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이거 한 달 빠졌어요? 2달 빠졌습니까? 겨우 요거 빠졌어요, 여러분들. 요거 아직 멀었어요. 개인들이 그래서 증권시장에서 못 이겨내는 이유가 이겁니다. 겨우 하루 이틀 2, 3일 정도 빠졌는데도 이렇게 다들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응?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겁니다. 주린이들은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절대 못 이겨냅니다. 누가 이겨내는 줄 아세요? 에이, 오르든지 말든지 냅둬버려야지. 그리고 신경 쓰지 않고 한 1년 있다 보는 분들. 그죠? 아유, 나 한 100만 원, 200만 원 투자했는데 에이씨, 뭐 깡통 되든지 말든지 냅둬버려. 그리고 시세 안 보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한 1년, 2년 되고 나면 100만 원 투자해가지고 한 5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죠? 이 조정은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중간에 변동성이 나오는 이 모든 구간들을 모든 사람들이 100%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게 그게 문제예요. 단기 관점에서 기가 막히게 여기서 팔고 다시 기가 막히게 저가에서 매수하는 그런 매매를 한 사람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주도주 대시세 전문이라 그랬죠, 여러분들. 저 같은 사람은 이런 것들은 뭐 기가 막힌 매수의 기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눌림목 조정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고자 하는 분들, 또 제가 얘기했죠. VIP 가입을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서 하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오늘 신규님들 주식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예. 어제 한 종목 하나 들어갔고 오늘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왜? 시장에 충분히 확인되고 바닥 찍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려고. 제가 보기엔 내일은 거의 바닥 나와요. 대신에 반등까지 좀 시간이 걸릴 거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서 눌림을 주고 중간 바닥을 다 주고 이제 반등이 나서겠죠. 요게 한 1, 2주 정도 된다 그랬습니다. 길어봐야 2, 3주 정도인데 여기서 매집 들어가면 계속 매집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구간에 주식 100% 매집 들어가는 거예요. 몰빵하는 겁니다. 100% 매집 들어가는 동안 종목들이 별로 안 가니까 수익이 안 나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한 1주, 2주 동안 100% 들어가고 나서 기간주 좀 나고서 이만큼만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계좌가 10% 내면 계좌가 10종목 중에 한 종목이 수익 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주도주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선침해 놓고 나서 지수가 요만큼 가잖아요. 계좌가 한 방에 터지는 겁니다. 아시죠? 계좌 수익률 10% 내는 거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 우리는 계좌로 얘기합니다. 계좌로 터뜨릴 준비를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 증시가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 중요하고요. 내일 증시도 일단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일보다는 다음 주 초반까지는 시장이 충분히 제 예상대로 충분히 안정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자, 잘 들으세요. 저는 분명히 시장이 괜찮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예측은 일단 해드렸습니다. 예측은 여러분들도 할 수 있고 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뭐냐? 저는 최종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시장은 괜찮을 거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저도 뭉통대고 무조건 주식 배팅하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분명히 시장이 안정되는지 확인하고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개선되는지 보고 펀더멘털이 더 좋아지고 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됐는지 그거를 저는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그걸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시장이 안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격적인 배팅에 들어갈 겁니다. 제가 보기엔 충분히 안정될 거로 봐요. 다만 내일 이후에 확인되면 우리도 적극적인 매집에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시황과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장에 대한 전략을 그런 식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도 이해되신 분들 7번. 왜 이렇게 숫자 올라오는 속도가 늦습니까? 자, 이해되신 분들 7번. 기운들 내시고, 지금 제가 장 죽는다고 얘기해요? 기회 온다고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 자, 7번. 요거 빠졌다고 지금 이렇게 의기소침하면 주식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게 망연자실해가 주식할 거 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 증권시장 주식하면서 나중에 장 꺾이잖아요. 아주 지옥입니다. 제가 설명드리잖아요. 그리고 한 대표가 시황 분석할 때 틀린 적 거의 없잖아요. 하루 이틀 시장의 흐름은 약간 제가 예상했던 거하고 틀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방향성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틀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내일 조금 더 밀릴 수 있어요. 다음 주 초반까지도 시장은 좀 출렁거릴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다음 주 중반 이후부터는 시장은 분명히 저점 찍고 반등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위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은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일하시는 분들은 7번 안 치셔도 돼요. 괜찮아요. 제가 뭐 일하시는 분들한테까지 그 정도까지 가혹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하시는데 뭐 그런 거 안 치셔도 됩니다. 예. 근데 일 안 하시는 분들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아셨죠? 시장이 무너질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외국인들한테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얘네들은 소입니다.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개인들의 물량들이 많이 털렸어요. 제가 보기엔 많이 털렸고, 이제 물량들은 많이 털렸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반경에 났을 때 좀 탄력적으로 반등이 나올 거로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조정 장세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를 또 공략을 해드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뭐냐, 아무리 종목들을 발굴을 하고 해도 지금 얘네 2차 전지부터 해가지고 이 IT 섹터들을 이상으로 업황과 실적 전망이 좋아지는 섹터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죠? 바이오 제약주들, 코로나19 백신 관련주들과 관련된 일부 종목들이 좀 움직입니다만 걔네들도 주가 이제 많이 반응됐고요. 예, 없어요. 이슈주들도 없고, 예, 업종으로 봐서 뭐 중후장대 기업들도 실적 전망치가 좋은 종목들도 없고 없어요. 아무리 시장을 여기서부터 코로나19가 진정되고 백신 개발이 나오고 그 다음 세대를 예상을 해도
계속해서 올라갈 만한 종목이 지속적으로 추세 상승세가 나올 만한 그런 종목이 없습니다. 업황이 살아야 실적이 좋아져 주가가 가는 거 아니에요. 결국엔 돌고 돌고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 뭐 2차전지 그 다음에 5G 그리고 반도체 이런 섹터들 말고 정말 새로운 섹터에서 앞으로 장을 주도할 만한 섹터가 뭐가 있는가를 저도 맨날 고민하고 맨날 분석합니다. 그나마 가능성이라고 하는 카카오 네이버라든가 뭐 통신주라든가 이런들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도 보고 있는 건데 쉽게 안 가죠 여러분들. 응? 쉽게 안 갑니다. 그리고 비대면 관련주 주가가 너무나 많이 오른 상태예요.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종목들. 근데 백신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카카오 네이버가 더 갈 수 있어도 백신 개발 가능성 때문에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매수하라 소리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분들의 영역입니다. 그죠? 그나마 못 오른 게 통신주들이기 때문에 대바닥권이고 그래서 좀 보자라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삼성전자가 답답하지만 그래도 올해 하반기에는 실적 개선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보자라고 했는데 또 밀려버렸네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무너지면 시장 자체가 무너져요. 삼성전자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응? 거래소 시장에서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먹을 게. 그럼 코스닥으로 넘어가가지고 바이오제약주 아주 징글징글하게 해먹죠 여러분들. 코로나 재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주 징글징글하게 해먹습니다. 끝날 것 같으면서 또 올라가고 끝날 것 같으면서 돌고. 근데 문제가 뭐냐 종목들이 정신없이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재료도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로 움직이면 좋은데 신약 개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 알지 못하는 재료 같은 거 그런 걸 가지고 잠깐 땡겼다 확 밀어버립니다.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바이오제약주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나마 여기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바이오제약주 저는 건들지도 않습니다. 우리 방은. 응? 그럼 없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그나마 반도체 관련주들이 그나마 메모리보단 비메모리라고 그랬습니다. 비메모리. 보세요. TB하이텍 같은 종목들 밀리긴 했어도 살아있죠. 대장주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지금 SNS 같은 종목도 대장주죠. 얘도 조정 적잖아요. 대신에 다른 종목들이 좀 많이 밀립니다. 다른 종목들이 좀 많이 밀렸는데 다시 어때요? 대장주들이 살아나게 되면 많이 빠졌던 반도체 장비들이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삼성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아주 줄기차게 단행을 합니다.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도 줄기찬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에 따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 특히나 비메모리는 앞으로도 삼성에서 전략적으로 계속해서 키울 겁니다. TSMC를 잡기 위해서라도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쪽 이쪽에 대한 경쟁력이 앞으로 굉장히 강하게 진행되시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어떤 투자라든가 이런 계속 진행될 수 있어요. 패권싸움이란 말이에요. 아직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2차 전지는 어떻게 됩니까? 전기차가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도로에서 이제 한두 대씩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적어도 전기자동차가 도로의 절반 정도까지 찰 때까지는 2차 전지 관련된 강세는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2차 전지 관련주는 또 한 번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눌러대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오른됐다는 차익 매물 나면서 그 물량들을 소화해내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5G 또 가다 밀렸습니다. 짜증나죠 여러분들. 짜증납니다. 짜증나요. 하지만 어때요 여러분들. 5G는 올해 하반기 글로벌 국가들의 투자가 본격화되는 그 시점입니다. 시발점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기대감을 가지고 한 차례 올랐습니다. 그리고 가는 종목 같지만 못 가는 종목들 HFR 같은 분들은 못 가는데 주가가 많이 빠졌죠 여러분들. 이런 걸 보고 이제 추세 하락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얘는 무너집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아래로 빼면서 물량 여기 대기하고 있는 매물들 있죠? 아래로 빼면서 물량 다 털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5G는 하반기 최대어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5G는 징글징글하게 요즘에 뭐 제가 했죠, 여러분들. 5G 관련해서 그렇게 남들 안 볼 때, 남들 얘기 안 할 때 그렇게 많이 강조했던 5G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5G는 남들 그렇게 쳐다보지 않고 계속해서 쳐다보지 않을 때도 제가 줄기차게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5G입니다. 남들 쳐다보지 않을 때 배집을 해가지고 매수해가지고 수익이 났기 때문에 110%, 56%, 49% 이런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남들 쳐다보지 않을 때 KMW 바닥에서 다 문자 드리면서 다 잡았습니다. 그죠? 오이솔루션 바닥에 다 잡았고, 그리고 선시스템 바닥에 다시 다 잡았고, 그리고 이제 주가가 막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들 이제 5G 추천하죠. 이제 밀렸어요. 밀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또 안 할 겁니다. 한대손 뭐예요? 그동안 5G 못 잡았던 분들한테는 하늘이 준 기회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그래서 VIP도 이럴 때 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응? 단타를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지만 대시세를 보면 이만한 기가 막힌 찬스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회원님들이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아이고 신규 회원님들 너무 좋겠다. 신규 회원님들 너무 좋겠다. 이럴 때 하는 거 이럴 때 여러분들 분위기 따라가지 말고 단타 치면 못 잡아요. 하지만 지금부터 매수해가지고 다음 달 아니면 뭐 3분기 말 아니면 좀 더 길게 연말 제가 얘기했죠. 한 대표는 대박이 터지면 1년도 가져간다 그랬습니다. 5G는 이제 시작인데 바닥 탈출했다는 눌림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회원님들이 그래요. 네. 아이고 신규 회원님도 좋겠다. 좀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바로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내일 당장을 보지 말고 이달 말, 다음 달 말, 3개월 후 올해 연말까지 본다고 한다면 이런 기회는 없어요. 그동안 5G 놓쳤다고 서운하신 분들 계시죠? 이런 기관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스마트폰, OLED. 스마트폰하고 OLED는 꼴찌예요. 5개 섹터 중에 핵심 섹터가 아닙니다. 2차 전지와 반도체와 5G가 핵심 3대 축이고 나머지는 그냥 후발주 정도입니다. 그래도 주목하셔도 돼요. 그리고 반도체, 그것도 비메모리 반도체. EUV 공정과 관련된 이 종목들, 실적 성장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반도체도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안 봐요. 볼만한 섹터가 없어요. 화장품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시진핑 안 믿습니다. 공산당 별로 안 좋아해요. 시진핑이 온다고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갈 만큼 올라간 종목 다 올라왔습니다. 한알령 해제 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한알령 해제도요. 코로나 때문에 예전같이 그렇게 좋아질 거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도요. 이제는요. 중국도 화장품 기술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마스크팩이니 이런 거 개발해가지고는요. 중국 업체들하고 이제 경쟁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안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호텔 신라, 그 다음에 뭐 하이트 진로, 뭐 호텔 신라, 신세계백화점 이런 것들 코로나19가 진정되긴 하더라도 여행까지 가려면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려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들? 또 나온 겁니다. 또 2차전지, 또 5G, 또 반도체. 여기다가 OLED, 스마트폰. 단타로 보면 절대 안 보이죠? 그러나 크게 보면 여기가 여러분들한테서는 기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말씀했던 내용들 충분하게 이해되신 분들, 자, 다시 한번 1번 쳐보세요. 1번.
그죠? 이해되시겠죠? 내일 당장 금요일 시장을 딱 보시면 내일 지수 하락세만 딱 멈추면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된다는 거 또 한번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위기 아니고 조금 멀리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죠. 1차 상승에 따른 기간 조정 후에 2단 반등이 막 시작되는 구간에서 한 번 더 접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으로 원래는 그랬어요. 저항선 돌파하고 나서 쉬면은 곧바로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쉬지 않고 올라가기 때문에 한 번 누른 겁니다. 누르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는 빠르다. 그래서 제가 이 구간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반락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거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장이 여기서 올라올 때 주도주가 더 빨리 올라와요. 주도주가 더 빨리 올라옵니다. 물론 지수가 올라가잖아요. 나중에 거래소 대형주들하고 코스닥 종목들 다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 정도는 같이 다 올라가요. 그런데 나중에 더 가는 종목은 뭐예요? 또다시 주도주가 가요. 예? 또다시 주도주가 갑니다. 그 주도주가 뭐라 그랬습니까? 2차 전지, 반도체, 5G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렸죠? 주도주가 또 가요. 그럼 주도주는 지금 구간은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에 단타 칠 단계가 아니라 지금 이 구간은 여러분들이 주도주를 계속해서 매집을 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구간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 장세가 좀 진정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무서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말고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 현금이 있는 분들은 해보실 만하고요. 그리고 주식 있는 분들은 계속 얘기하고 있죠. 지금은 투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갖고 계신 분들 종목들은 내일 이후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 지수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갈 거예요. 올라올 때 주도주가 아닌 종목들은 하루 이틀 올라가잖아요. 싹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하고 그리고 지금 곧버스 매수하신 분들 마지막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곧버스 매수하신 분들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니까 그거 정리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서서히 다시 주도주에 대한 매집을 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온 곳으로 본 곳이니까 현재 시장은 오늘 하락은 너무 과도하다. 그리고 시장 자체가 대세 흐름 자체가 꺾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지금으로서는. 그리고 곧바로 가기보다는 약간의 기간 조정 후에 반등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기간 조정이 나오는 게 훨씬 더 좋다. 왜? 그 기간 동안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주도주를 매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 못해요. 매집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혼자 못하고 말씀드렸죠. 하시더라도 혹시라도 한 대표 같이 해보겠다라고 고민했던 분들은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 충분히 이해하시고 인지되신 분들 7번 다시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7번. 예, 됐죠 여러분들? 예, 뭐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이제 이 정도까지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 오늘은 좀 편안하게 쉬시고요. 내일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올라가는 거나 이런 것까지 기대하시면 안 되고 일단 하락세가 멈추는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반등을 서서히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제가 시간 돼서 여러분들한테 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거 참고하시고요. 제가 이제 일요일 날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제가 오후 2시에 온라인 강의가 있습니다. 오후 2시에 14시가 됐죠. 14시 온라인 강의가 준비가 됐습니다. 그때 온라인 강의는 제가 미리 그냥 간단하게 언급드리는 거예요. 그때 미국 증시 보고 나서 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거는 위기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기회의 관점으로 분명히 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현금 되시고 또 여력 되시는 분들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 관점으로 보셔라 라는 얘기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걸 기회로 제 강의 듣고 기회라고 충분히 인지가 되시는 분들은 그리고 한 대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그냥 오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들 아실 것 같고요.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여러분들.
자, 편안한 오후 되시고 회원님들도 오후 편하게 쉬시고요. 우리는 아주 멀쩡합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회원님들도 편안하게 쉬시고 신규 회원님들은 내일부터 아마 본격적인 매집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 드리는 대로 그대로 따르시면 되고요. 또 VIP 오시는 분들도 오셔서 같이 동참하시면 최고의 매수 타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지금 이틀 동안 주식 매수 안 했거든요. 예, 아마 이제 오시는 분들 주시는 매수가 좀 진행될 것 같아요. 네, 적극적으로 기회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그래요. 아유, 저도 좀 쉬어야겠네요. 자, 고생하셨고요. 자, 편하고 되시고 여러분들 내일 뵙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세요. 죽는 장 아닙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